YTN 라디오 이주연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시작합니다. 1부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을 하죠. 오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할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또 오늘 주요 뉴스의 뒷배경과 의미를 풀어줍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추은호 해설위원님과 저랑 커플룩 입으셨습니다. 아, 그렇네요. 예, 초록. 색깔이 초록으로 예. 아주 잘 어울립니다. 네. 자, 오늘 뭐 정치권에서 주요 뉴스는 뭐 이걸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 메시지 논란인데요. 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죠. 지금 당대표 직무대행 또 원내대표의 문자 대화가 언론 카메라에 잡히면서 이게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녁 뉴스 인앤아웃 끝나고 나서 예.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도 보면서 문자를 보낸 사람이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것이 정말 좀 놀랍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권성동 당대행에게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낸 게 이제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 대표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는 발언을 좀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네. 어제 문자 내용은 그와는 기류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보낸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이 확인이 되자 권성동 대행은 저의 부주의로 대통령과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유출돼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네. 전적으로 제 잘못이다라면서 한 2시간여 만에 어제 입장을 밝혔고요. 윤석열 대통령이랑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이 이 문자로 인해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예, 안 그래도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데 하여튼 대통령실 또 국민의힘 여권으로서는 악재를 만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집안 싸움 가장 싫어하거든요. 이걸 또 집안 싸움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요소인 거고요. 적어도 확인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점은 분명해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싫어하는구나 라는 네. 것은 이제 확인이 된 것 같아요. 네, 다들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확인된 그렇습니다. 거죠. 예.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 징계 과정에서 윤심이 작용했나 하는 그 혹시 그런 것 아니야 의구심도 있었는데 네.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되지만은 그런 생각도 더 나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제 기자들이 이제 당연히 국회 본회의장 관심을 갖고 보는데 여기서 권성동 대행이 이런 문자 메시지 담긴 휴대전화 화면 본 것 의도적인 건가? 아니면 단순 실수인가? 뭐 그런 의문도 당연히 들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어떤 행보를 취할까? 이것도 참 관심이고 또 이런 대형 사고 친 권성동 대행 체제 계속 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들 수 있는 거고요.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네. 네.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준석 대표의 징계 과정에 윤심이 작용한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을 좀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이 논란이 계속 되니까 대통령실에서 해명에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우연찮은 기회에 노출된 문자를 확대 해석하거나 정치적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며 이준석 대표 윤리비 사건 등 당무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물음에는 대통령이 일일이 당무에 지침을 주거나 할 일은 없다 이렇게 잘라서 말했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내놓은 건 아니죠. 오늘 도스태핑을 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정말 어떤 의도에서 말한 건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일단 대통령실은 이렇게 말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대표 제거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 간의 공동 작품이라는 것이 문자를 통해 사실로 밝혀졌다면서 매우 충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역시 당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한 윤 대통령이 집권 100일도 안 돼서 거짓말한 게 탄로났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실제로 이준석 대표의 징계에 관여를 하거나 당무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건 일단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당 문제, 당 내용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그런 입장 뭐 계속 밝혀왔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준석 대표 이제 징계 결정된 뒤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참 안타깝다. 대통령으로서 당무에 언급하는 것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거리를 놓았어요. 네.
내일 아마 도스태핑 때는 기자들이 이 문제를 물어볼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또 답을 하는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 대통령실은 최영범 홍보수석 말 들어보면은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지 말아달라. 정치적 의미 과도하게 부여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공고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 말 믿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일일이 당무에 지침을 줬다든가 아니면은 이준석 대표 징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관여를 안 했다고 믿고 싶습니다만은 그 진실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야당은 이것을 지금 대단한 공격의 호재죠. 그래서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모든 당무에 다 개입했다라고 보는 거는 일단 좀 무리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리고 뭐 징계를 어떻게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여기서 당 윤리위원회에서 따랐다라고 이렇게 틀에 박혀서 딱 짜서 해석하는 것도 좀 지나친 해석인 것은 분명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메시지가 전하는 바가 너무 명확하거든요.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라는 표현. 이것은 이준석 대표가 싫다라는 것은 명확해요. 그건 이제 과거 대선 과정에서 후보와 대표 간의 갈등이 여러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 대표가 자명을 해서 울산에서 극적 회동도 한 적이 있었고 또 의원총회 열리는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 탄핵하겠다고 하니까 윤석열 당시 후보가 와서 이렇게 다시 손들어줘서 무마시키기도 하고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 출범 이후에도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하는데 대표가 당을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뒷받침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불만이 누적된 것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공개된 문자 메시지를 보면은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썼죠. 우리 당도 잘하네. 내부 총리라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 이런 말은 뭐냐면은 권성동 대행체제하에서 대우 조선해양 분규라든가 경찰 항명 여기에 대해서 당이 이렇게 정부 또 대통령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과거와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말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반드시 당무에 개입하고 있는 증거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뭐 대통령실에서는 권대행을 격려하고 덕담하는 차원에서 보낸 문자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자 당사자인 이준석 대표 어떤 반응을 나타냈습니까? 네, 이준석 대표는 오해하지 말라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 오해할 여지 없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사실상 맞받은 거죠.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대표가 SNS를 통해서 그 섬에는 카메라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 지르고 카메라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고 오고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 받아와서 판다라는 이제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대통령과 윤핵관을 직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울릉도에 있죠. 그래서인지 이 섬은 좋은데 이 섬은 뭐 모든 것이 보이는 그대로인데 이제 그 섬은 양두구육이다라는 말을 한 건데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맞받으면서 사태가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적절한 반응이었다고 보십니까? 그 섬이 뭐 여의도 뜻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섬은 울릉도인데 여의도의 뜻이 뭔지 압니까? 너의 섬입니다. 너의 섬. 예. 너의 섬입니다. 그래요? 그 섬이 아니라 몰랐어요. 예. 너의 섬을 그 섬이라고 표현한 거는 중립적인 표현이죠. 아주 지나치게 이렇게 간 표현은 아니고 나름대로 좀 수위를 낮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카메라가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 지르고 카메라가 들어오면 반달 웃음으로 악수하고 누구 지칭하는지 다 아시죠? 네, 일단 배현진 최고위원이 악수 떠오릅니다. 패싱한 그죠? 네. 예.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 대표식의 이런 불만 표현 방법들을 아직까지는 거칠게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토사구팽됐구나 하는 배신감은 틀림없이 느끼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신은 나름대로 이제 2030 얻어내서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 승리 이끌어냈는데 결과적으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느냐 이런 불만 틀림없이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취할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대응이 참 마땅치 않습니다. 만약에 거칠게 반발한다라면은 당에서 더 고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당을 뛰쳐나가서 새로운 창당하는 것 아니냐라고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지난한 과정들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확인됐기 때문에 당내에서 징계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 흔드는 움직임이 더 커질 거라는 거죠. 이참에 물러나게 하자. 네. 이렇게 몰아붙이자라고 하는 요구들이 힘을 더 받을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은 권성동 대행 체제도 같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이번 일로 권성동 대행 안 그래도 지도력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타격을 잃었는데 네. 내년 1월 이준석 대표 징계 후 복귀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뭐 비대위든 조기 전당대회든 빨리 하자라고 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어쨌든 뭐 권성동 지금 당 대표 대행 좀 여러 가지 실수가 좀 많고 지금 좀 국민의힘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언급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26일 홍준표 시장의 온라인 소통 채널이죠. 청년의 꿈 청문 홍답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작성자가 윤 대통령과 권대행이 나눈 메시지 사진을 올리면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준석 대표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는데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통령도 사람입니다라고 댓글을 단 건데요. 그런데 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보면 반응이 좋지가 않습니다. 권성동 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고요.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 글까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일부 당원은 게시판에 항의의 의미로 탈당 인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렇게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지지층이 분열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성동 대행이 뭐 사퇴를 할까요? 그리고 사퇴를 하게 되면 이 사태가 좀 잠잠해질까요? 일단 권성동 리스크라고 우리가 말을 해왔어요. 네. 일단 원내대표 시절에 검수완박 덜컥 합의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최근에는 구급 공무원 비하 발언 이어서 이번에 이제 대형 사고까지 하여튼 지도력의 지도자로서 좀 문제가 있다. 너무 가볍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 당의 리스크는 권성동이다라는 것을 보여줬죠. 네. 과연 이렇게 지도력에 상처를 입은 권성동 대행 체제로 내년 1월까지 당을 끌고 갈 수 있을까? 일단 의구심 당연히 여권 내부에서 드러날 겁니다. 권성동 대행이라가 본질적인 문제는 권성동 대행이 과연 그러면은 보수 정당을 이끌어온 과거 행적을 보면은 보수의 대표 주자격인가? 대표의 상징이 될 수 있나? 보수의 어른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에서 시작을 해서요. 네. 권성동 대행이 이렇게 급부상한 것이 대선 과정에서 후보와의 인연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 지금까지 올라오지 본인이 어떻게 뭐 인기가 많아서 의원들의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또 문제는 뭐냐면 한 달 뒤에 민주당이 새로운 지도체제가 들어설 겁니다. 그죠? 네. 이재명 지도체제가 거의 확실시되는데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 정부 여당을 상대로 강대강으로 이렇게 나설 텐데 지금 대표 부재 상태 그리고 리더십의 상처를 받은 권성동 체제 이것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여권 내부의 회의감들이 점점 커질 거라는 거죠. 여기에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대통령 지지율 바닥을 치는 상황이 계속되면은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쓸 수 있는 것이 인적 쇄신 카드거든요. 인적 쇄신 카드를 뭐 이렇게 내각을 바꾼다든가 하기 어려우면은 여당 대표 더 이상 비워두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필요성을 느낄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럴 경우 국민의힘도 조기 전당대회 분위기에 휩싸일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뭐 아직까지 이준석 당 대표가 있는 상황이어서 조기 전당대회까지 이어지는 거는 좀 여러 가지로 변수가 많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지 않으면은 네. 조기 전당대회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은 과거 홍준표 대표 체제를 물러나게 했듯이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지도위원 예를 들어 배현진, 조수진 의원들이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하면은
의결 정족수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변수가 또 있습니다. 최고위원 2명이 또 합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김윤, 정정식 예. 의원이 안철수 합류가 의원이 되면은 지목한. 정수가 11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죠? 기존 네. 9명에서. 근데 지금 2명이 지금 결의 상태죠. 한 명은 대표가 이준석 대표가 없고 또 김재윤 정점식 의원하고 말고요. 한 명이 또 최고위원 한 명이 지금 결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명으로 채우더라도 9명밖에 채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 명이 한 3명 정도가 4명 정도가 네. 그만두면은 이 체제는 지도 체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수가 너무 많네요. 그것까지 고려하니까 머리가 복잡한데요. 자, 계속해서 이번엔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8월 28일이니까요. 자, 어제 한 방송사에서 97그룹 토론회가 있었죠. 단일화에 네. 대한 입장, 뭐 이게 가장 큰 쟁점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97그룹 토론회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의원이 참석을 했고요. 단일화에 대한 뜻을 밝혔는데 조금 의견이 달랐습니다. 강병원 의원, 박용진 의원은 이제 이 의원 대세론을 막기 위해서라도 예비 경선 컷오프 전에 단일화를 선언을 해야 된다라는 뜻을 밝혔는데 반면에 강훈식 의원과 박주민 의원은 컷오프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토론회 직후에 서울에 있는 모 호프집에서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했지만 네. 회동은 성사되지가 않았고요. 또 어제 정면승부에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제 단일화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97세대 단일화 어떻게 보십니까? 뉴스인 해주시죠. 단일화 이미 늦었죠. 내일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죠. 예비경선 결과가 예. 나오는데 의미가 없어진 거죠. 일단 97그룹 중에서 이재명에 가까운 박주민, 강훈식은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네. 친문 혹은 독자 그룹인 강병원, 박용진은 단일화를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이제는 버스 떠나버렸다라고 보면 되고요. 또 아니면 이제 중진 의원 중에서 설훈, 김민석 의원의 단일화 가능성도 거론돼 있지만은 그것도 물 건너간 이야기다. 경선을 통해서 3명으로 좁혀지면은 거기서 자연스럽게 단일화는 모색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네. 어제 토론을 했던 이 4명의 후보들 이재명 의원에 대한 평가도 서로 엇갈렸죠.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 강병원 의원은 이제 이 의원은 혁신의 주체가 아니라 쇄신 대상이다면서 어대명은 또 다른 패배로 가는 막다른 골목이다라고 비판을 한 반면에 강병원 의원은 이제 셀프 공천으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서 본인 살 길만 찾은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국민이 민주당을 믿어주겠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그 반면에 박주민 의원, 강훈식 의원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한두 명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건 전면적 쇄신과 결을 달리한다면서 좀 선을 그는 모습이었고요. 네. 강훈식 의원도 대선 때 전략본부장으로서 대선 패배 책임이 저한테도 있다. 누구 하나 자유롭지 않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결국 어대명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내일 대표 예비경선 통해서 8명이 3명으로 추려지죠. 네. 이재명 당연히 들어갈 거고 네. 나머지 2명이 누굴지 흥미로운데 일단 내일 발표할 때 3명을 기호순으로 발표할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1등인지 2등인지 3등인지 모르고 할 텐데 네. 나중에 보면 또 다 알려지더라고요. 그렇군요. 일단 대표 경우는 중앙위원회 선거인단 표심이 70%, 일반 여론조사 30%입니다. 저는 여론조사는 별 변수가 안 된다. 그리고 중앙위원회 표심이 좌우된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지금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하는 거하고 민주당 지지층하고 할 때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으로만 좁혀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가.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뭐 몇 퍼센트 별 차이가 안 나서 예. 변별력이 없어집니다. 예. 그리고 결국 중앙위원회 선거인단 표심이 좌우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383명입니다. 국회의원, 원외 당협위원장,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도의회 의장 이렇게 오랫동안 민주당에 몸담아온 민주당의 핵심 인물들이죠. 네. 이들의 생각은 개딸하고 다릅니다. 권리당원들하고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 주장이 강한 표심에 대해서 좌우가 될 건데 예. 누가 될지는 조금 답은 아껴놓겠습니다. 예. 뭐 당장 내일 그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긴 하겠네요. 자,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한 뉴스 인앤아웃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